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분 방정식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방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공대라든가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학을 할 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받고 2학년 때 그 공업수학을 할 때 거기서 필요한 미분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거의 책 한 권 분량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양 자체가. 그리고 자연계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미분 방정식을 따로 하나의 섹터로서 하나의 과목으로서 대부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그 특성, 식의 특성에 따라서 한 10대까지, 거의 한 20가지까지 하면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풀이 방식을 상당 시간을 설명을 해야지 이야기가 맞춰지고 연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 2학년 이상쯤 돼서 각 대학에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할 것은 미분 방정식의 의미, 그러니까 1학년 정도 수준,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 그리고 그 공대 쪽에서는 좀 설명을 하는데 자연계 쪽이라든가 수학과 쪽에서는 그 어떤 응용적인 형태가 표현될 수 있는 해곡선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해곡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마 미분 방정식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것을 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포인트를 그렇게 둬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은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등식이죠. 도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에요. 도함수가 표현된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y 프라임은 이 t다. 물론 y는 t에 관한 식이에요. y는 yt다, 이렇게. t에 관한 식. ft라고도 표현하지만 yt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y가 t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 이것은 뭐 우리가 인테그럴을 붙여서 이렇게 dt 인테그럴 et y가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냥 이건 y가 되고 t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뭐 그야말로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 또 예를 든다면 y 프라임 플러스 t 이퀄 0. 이것도 역시 도함수라든가 y 변수 t에 관한 등식 방정식이니까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이것은 y 프라임이라는 얘기는 y dy dt 이퀄 마이너스 t가 되고, 독립변수가 t니까 인테그럴 y의 dy dt의 dt 이퀄 인테그럴 마이너스 t의 dt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변수 변환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물론 이 구간이 있으면 변화되겠죠. 이건 2분의 1의 y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넘겨주면은 2분의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y제곱 이퀄 c가 될 테고 t제곱 플러스 y제곱은 2c 이렇게 되겠죠. 이 형태를 만일 우리하고 친근의 형태로 바꾼다면 이것을 r제곱이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그대로 쓴다면 루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과 흡사하죠, 그죠? 원의 방정식과 거의 흡사. 뭐 변수가 x 대신에 t가 들어간 것만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던 방정식과 차이점은 방정식은 그 어떤 x값을 구하는 거죠. x값을. 반면에 미분 방정식은 y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y의 식을 어떤 변수 x에 관한 y식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이렇게 y는 데서 어떤 yt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은 y 플러스 yt 이렇게 음함수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이걸 양함수, 이걸 음함수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도 표현되든 간에 둘 다 근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둘 다 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경우에 만약 아까 얘기했듯이 해그래프로 표현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초기값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C가 정해지겠죠. C가 정해지는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T고 이게 Y라 그런다면 이 C값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 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앞으로 이런 형태 또는 이 형태는 C값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이런 C값에 따라서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지겠죠. 동심원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그렇지만 대학에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뭐 너무 단순하니까. 사실 요 풀이 방식은 이거는 뭐 사실 별로 얘기할 게 못 되고 우리 고등학생들도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단순해서 사실 그 고등학생들이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dy dt에 2의 y 플러스 2의 y승에 2의 t승 이렇게 돼 있다고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그러면은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풀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이쪽에 있던 간에 y로 구성되어 있는 식과 t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 이렇게 완전히 서로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뚝뚝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변수 분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EY에 플러스 2의 y승 이것의 dy equal ET의 2의 t승에 d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적분을 취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넘어오지 않고 아까처럼 그 개념 그대로 쓴다면 이게 dy,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2의 t승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변수가 t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취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같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똑같은 변화를 취해도 서로 같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과 이것이 적분 변수를 바꿔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씁니다. 사실은 개념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럼 이것은 y의 제곱 플러스 2의 y승 이퀄 2의 t승의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는 거 자체가 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변수 분리형 방정식의 예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y 프라임에 플러스 2y 이퀄 y제곱 플러스 2y는 2의 t승이라는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우리가 만일에 2의 이 t승을 이렇게 좌우변에다가 곱해주면은
곱해주면은 요식 자체가 2의 2t승의 y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그럼 우리가 y를 표현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으니까 미분된 걸 다시 적분을 하면 이걸 적분을 하면은 이거는 미분해서 적분하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되고 이거는 3분의 1에 2의 3t승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y는 3분의 1에 2의 t승 플러스 c의 2의 마이너스 2t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놈을 2의 2t승을 어떻게 알고 곱해서 이와 같이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이게 이것을 이 원래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2의 2t승을 곱하면 이와 같이 미분된 모양이 나올 수 있냐를 알았냐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미분 방정식의 아까 이야기한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풀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이러한 미분 방정식 풀이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사실 미분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놈과 이놈이 미분 방정식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무수히 동차 미분, 비동차, 선형, 비선형, 베르누이 여러 가지 방정식 풀이 방식이 있지만은 이 방식이 가장 기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그래서 소개를 한 다음에 해곡선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돼서 저렇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따지면은 이게 요 패턴의 식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y 프라임 플러스 px의 y 이퀄 qx 이렇게. 식을 여기에 뭐가 있더라도 식을 정돈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긴 1개.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한 것. 그다음에 y에 관한 이와 같은 어떤 상수값이 곱해지는 거. y를 변수로 본다 y가 아니면 다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pq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다가 좌우변에 무엇을 곱해야지 이와 같이 미분한 꼴이 되냐고요. 미분한 꼴이. 이와 같은 어떤 식을 알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을 vx를 곱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식 자체가 vx의 y를 미분한 걸로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vx, q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그리면은 이것은 vx의 y 프라임 플러스 v 프라임 x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것이 같으니까 지워지고 요도 y가 같으니까 지워지고 요거를 나타내면은 v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vx 네, v 프라임 x 이걸 p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vx를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 상태에서 적분을 해줍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 상태에서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이렇게. 원래는 요것만 있었죠. 요것만 이렇게 있었죠. 이거 이거였어. 그럼 이것은 ln vx 인테그럴 px
이렇게 될 테고 vx는 2의 인테그럴 px dx 이렇게. 요 식을 보고 요 식이 적용이 되면 저렇게 됩니다. 저게. 그러니까 만약 이걸 저기다 나타낸다면은 요 px가 2죠, 이게. px가 그럼 저기서 나타낸다면 vx는 2의 인테그럴 2의 dx 이렇게 된 거예요. dt 이렇게 된 거죠. 2의 이렇게. 그럼 이것은 2의 et승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요 값이 바로 요 값이 이 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것을 여기를 보고 이것을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적분인자가 이걸 보고 적분인자라 그러는데 인자라고 하는데 적분인자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와 같은 근거에서 저서 사실 꺼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연히 맞춘 게 아니고 꺼낸 거예요. 물론 이게 그런 걸 모르면 막 끼워 맞추듯이 하는데 끼워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죠, 실제로는.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마 그 가장 기본적인 요게 미분 방정식의 가장 초보적인 풀이의 기본 방식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제일 처음에 미분 방정식 들어가면 곧장 배우게끔 되어 있는 그와 같은 풀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곡선 그래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곡선 그래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y는 만일에 x의 3승 마이너스 x제곱이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습니까? 이 그림을 x제곱을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를 x로 합시다. 이렇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x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y 값이 아니고 x 값이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 될 때, 물론 이거 그냥 그릴 수 있는데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y가 이 값에서 0이 된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라든가 0이라든가 이래서. 그리고 이것을 y 프라임을 하면 이걸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 돼서 루트 3x 마이너스 1 루트 3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3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x 3분의 1 여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 요 위치 값에서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 사이에는 이거보다 크면 여기가 플러스 그냥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여기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갖고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위치하는 루트 3분의 1이라는 점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요것은 마이너스, 요것은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죠. 이렇게. 이게 도함수 증간표라고 얘기를 하죠. 뭐 y2 프라임이 필요하면 이것도 들어가면 되겠죠. y2 프라임은 y2 프라임은 6x에 되니까 이것은 0에서 되는 얘기죠.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플러스고 0보다 크면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기점으로 아래로 볼록인 형태, 요거를 기점으로 위로 볼록인 형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죠, 우리가. 그런데 그 요소 얘기되듯이 이런 데서 얘기되듯이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는 하나의 값으로 이 미분된 것을 적분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적분을 해서 그 y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수값이 이렇게 항상 남게 되죠. 이렇게 상수값이 이렇게 남게끔 돼 있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x 값에 따른 y 값을 정하지는 못한다고 이거.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에서 해곡선은 냉각 법칙, 뭐 이것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게 가령 여기에서 온도 변화는 이게 물체 온도와 지금 여기는 주변 온도가 있으면은 물체 온도가 주변 온도의 차이에 마이너스 K배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T가 있으면은 T가 A일 때 이렇게 T가 A일 때 0이 되는 거죠. T가 A보다 크면은 플러스가 되는데 마이너스 K니까 이 비례상수 K예요. 상수 K는 이게 0보다 큰 걸로 보통 봅니다. 이거는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T 프라임이 마이너스가 되죠. 기울기가 음수란 얘기예요. 여기는 T가 A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데 음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T 프라임은 양수 이렇게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K에 이거 자체가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시간 T에 관해서 미분하고 이건 온도기 때문에 이건 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시간에 따른 T 프라임. 그럼 이것은 여기가 요거니까 K 제곱에 T 마이너스 A 이렇게. 그러니까 T가 A일 때 0이 되는 거예요. 또 역시 이게 T가 A일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T가 0보다 크면은 A보다 크면 이건 플러스가 되고 T 프라임은 플러스가 되고 T가 A보다 작으면 저건 T2 프라임은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이 되는가 하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요소 그립시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축이 있고 이렇게 T가 있다면은 T가 A, 여기가 A라고 합시다. A. T가 A보다 큰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게 도함수 T2 프라임이 0보다 큰 상태니까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출발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T 값이 A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T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T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인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게 일종의 아주 단순한 해곡선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걸 보고 해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출발할 때 온도가 위에 있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점점 주변 온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만일에 T가 자체가 주변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있으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온도 A 쪽으로, 온도가 A 쪽, 주변 온도 쪽으로 가까이 온도가 오르면서 접근해 간다는 얘기. 이거 자체가 개체수 증가의 상대 변화율이라는 이런 곡선의 식이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P 분의 P. 그러니까 전체 개체분의 개체 변화량. 이게 상대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상대 변화율. 요것은 K의 1-L분의 P 이렇게. 이거 개체고, 이거는 적정 개체량. 적정 개체수 이렇게. 이건 현재 인구입니다. 현재 개체수입니다. 현재 개체수. 이거를 조금 변화시키면 P 프라임. K-P'의 1L 마이너스 P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L을 앞으로 꺼내갖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준식이 불편하니까. 프라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럼 요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해서 P 값이 0이거나 이게 0 되는가? L인 경우에 0이 되는 거예요. P 프라임 값이.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면 K'의 P 프라임 역시 시간에 따른 개체 변화니까 P 프라임 L-P에 마이너스 요 값이 P 프라임은 KP 이거 R 프라임 쓰기 불편하니까 R 쓸게요 그냥 R. 그럼 요것을 한 번 더 미분하면은 R의 P 프라임의 L-P고 플러스 RP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P 프라임. 그럼 이것은 R P 프라임의 L-P의 마이너스 P. 이것은 R P 프라임의 L-E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0 되는 값은 0에서 0이 되고 2분의 L 여기가 L이니까 여기 2분의 L 요 위치 여기서도 P2 프라임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P 프라임은 요 식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게 0이고 여기니까 여기 0이고 이렇게. 그럼 요 식에서 이제 부호를 좀 따져봐요. P 프라임이 P가 L보다 크면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P 프라임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여기서. 요 사이에서는 P 프라임이 0보다 크겠죠, 당연히. 그 여기서는 P가 L보다 0보다도 작으면은 이게 음수고 L보다도 작으니까 이게 양수고 그러니까 P 프라임이 여기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P2 프라임은 P가 0보다 크면 여기서 0보다 크면은 여기가 0인데 0보다 크면은 이게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게. P
요소 따져야죠. 그거 따질래 요소 따져야죠. P가 이거는 이게 음수가 되고 P가 L보다 2분의 L보다 크면은 음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네 이거.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요 사이는 하나씩 옮겨지니까 이거는 P2'이 음수가 되어 있고 P2'이 양수가 되어 있고 P2'이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P가 0일 때의 위치는 0인 값하고 여기가 0이네요. 이렇게 P가 L인 위치 이게 L. P가 L보다 더 큰 상태에서는 P'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면은 P2'이 0보다 크게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P가 2분의 L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P'이 0, 기울기가 0보다 큰데 P2'은 0보다 작은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P가 2분의 1과 0 사이에 있어서는 P2'이 0보다 크죠. P2'이 0보다 크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선 올라가다가 요선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죠. 요렇게 P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서는 이 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개체수가 아예 없으면은 더 이상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고 P' 0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상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여기를 보고 요 선을 보고 이렇게 어떤 개차가 여기 있으면 이 위치로 이쪽에 있으면 이 위치로 모인다 그래갖고 이렇게 안정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위치야. 안정 평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 공대 쪽이라든가 어떤 이것이 검증된 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그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현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어느 쪽 방향으로, 결과가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해곡선은 상당히 시사성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형태예요. 자, 오늘은 미분 방정식에서 가장 기본 미분 방정식과 그에 따른 미분 방정식의 해곡선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